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은 미국의 주택시장 관련인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주택시장, 이제 우리 실생활이랑 좀 더 좀 맞닿아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그 주택시장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즐겨서 읽는 이제 EPB 리서치라는 회사에서 나온 내용을 좀 토대로 정리를 한 거고요. 궁금하시면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실 수 있으시고요. 아무래도 부동산이 이제 침체기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이제부터 좀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변에 이제 부동산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무래도 좀 관심이 많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부동산 붐이 크게 이제 일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제 현재 지금 주택 시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제 필요하면 이제 전망에 관한 것도 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매수 매도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하지 않고요. 투자 책임은 오로지 본인에게 있다는 거를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금 미국 전국 주택 가격 월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제 S&P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20개 대도시 지역의 이제 단독 주택 판매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이 단독주택이 주요 주거 형태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패밀리라고 해서 4세대 주택 같은 거죠. 이제 일종의 표현이 다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주택을 이제 추적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6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여름부터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금리가 이제 인상을 한 게, 본격적으로 한 게 작년 3월부터였으니까 아마 이제 금리가 일차적으로 충격이 좀 왔고, 여러 가지 이 주택 시장에서 이제 뭐 공급과 수요 변화가 이제 여러 가지가 합쳐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미국 주요 도시들의 이제 12월 주택 가격 하락률을 가져온 건데요. 최대로 하락한 도시들을 보시면 이제 포틀랜드, 피닉스, 라스베가스라고 돼 있는데, 얘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샌프란이나 LA나 뭐 뉴욕이나 이런 데가 아니죠. 근데 이제 이런 데가 가장 많이 하락을 한 이유를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특히 신규 주택 공급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이 좀 과도하게 많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조금 축소된 상황에서 좀 하락폭이 크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이제 미국 미디어 매체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이제 한창 막 올라갈 때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 대부분 이제 언론들이 이제 그 당시에 주택 공급 부족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나오는 게 뭐 하우징 쇼리지라고 해서 이게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수요자들로 하여금 더 이제 불안하게 만드는 약간 이런 식의 보도가 많이 나왔었죠. 이게 나왔던 게 2022년 정도까지 계속 나왔었는데, 아까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6개월 연속 하락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완전 턴을 했죠.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는 없어지고 앞으로 뭐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로 또 금세 갈아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는 게 이제 보면 얼마나 철새같이 왔다 갔다 하는지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미국의 지금 주택 시장이 왜 그러면 침체기인가, 떨어지고 있나를 이제 한번 보면요. 미국의 이제 주택 시장은 크게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1차 시장은 분양 시장 같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신규 공급이죠. 그다음에 이제 2차 시장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로 사고 파는 이런 매매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2차 시장이 주택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은 이게 한 뭐 8.5, 아니 그러니까 1.5 대 8.5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매매가 2차 시장에서 일어나고, 얼핏 봤을 때 이 시장이 훨씬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거래량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그렇다고 해도 이 1차 시장이 갖는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1차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부동산 시장 전체의 경기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분양 시장, 그다음에 이제 주식으로 치면 이제 IPO 시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지금 미분양이 뭐 6만 건, 7만 건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계속 부동산 침체가 나오고 있는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1차 시장에 이제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IPO나 이제 스펙이라고 하죠. 그 시장이 이제 거의 사장되다시피 할 정도로 지금 줄어버려 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의 경기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1차 시장과 2차 시장의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특히 이제 공급 상황이 다른데요. 1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이 과잉이라고 볼 수 있고, 2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이 좀 타이트합니다. 신규 공급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재고가 이제 평균 한 8개월 분 정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높을 경우에는 가격이 내려가거든요. 아무래도 재고가 좀 많다고 보이니까 이게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5, 6개월 이상이 되면 좀 내려가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그 기존의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급 그 재고가 이제 3개월 분 정도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낮은 수치고, 이렇게 낮을 경우에는 보통 가격이 상승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통합을 하면 이제 한 4개월 정도가 나오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좀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언론에 이제 기사들 나왔던 거를 보면 대부분의 지금 얘기하는 게 2차 시장의 공급 부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집이 부족해서 오른다 이런 거에 지금 베이스가 되는 게 기존 주택 매매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앞으로 계속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이유 역시 이 2차 시장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1차 시장과 2차 주택 시장의 이제 공급량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파란색이 1차 공급 시장이고, 검은색이 2차 공급 시장인데 이제 갭이 좀 많이 벌어져 있죠. 아까 이제 두 개 합쳐서 4개월 정도 재고가 있다고 했고, 이게 이제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 왜 주택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는 걸까라고 봤더니, 이제 미국의 주택 공급 건설사들의 이제 재고 관리를 보면 이 메커니즘이나 이제 어떤 멘탈리티라고 하죠. 이제 생각하는 게 다른 산업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재고량이 많아지면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버티죠. 버티다가 근데 이제 재고가 계속 쌓이게 되면 이거를 소진을 해버려야 되니까 결국에는 가격을 낮추고 재고 떨이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얼마트니 뭐 어디 이런데 유통시장 같은 데 보면 재고가 지금 계속 쌓여가면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가격을 낮추고 떨이로 가는, 좀 재고 소진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신규 시장에서 이렇게 가격 하락을 통해서 이제 밀어내기를 통한 이제 재고 떨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당연히 기존의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뭐 매매 시장이 지금 타이트하다고 하더라도 이 기존의 매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을 생각을 해봐도 똑같은데요. 지금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가 왜 문제가 되냐면, 결국에는 이 미분양 시장이 지금 아파트 뭐 매매 시장 이런 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미계약분, 그다음에 이제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이게 좀 추세가 장기화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주택 시장도 더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공급 문제에다가 금리나 이제 소득 변화 같은 다른 요인들이랑 합쳐져서 부동산 지금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가 이제 일반적인 모기지 금리 형태인데요. 이제 15년, 30년인데 이제 30년을 보통 많이 하고, 이게 이제 6% 밑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최근에 또 7%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이 다시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연준 피봇이다 뭐다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도
영향을 좀 받아서 6% 밑으로 내려갔었는데 다시 또 2월, 3월 올라가면서 7%대로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 신규 주택 공급 그래프인데요. 이제 가격 그래프죠. 이게 지금 2023년 1월을 보시면은 15%가 하락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2008년 이후에 최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한가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모기지 금리가 내려갔고 최근에 그 다음에 이 신규 공급 주택 가격도 내려가면서 이게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재고 소진이 발생을 한 거죠. 이 신규 공급을 조금 재고를 없애자라는 이제 건설사들이 그렇게 좀 밀어내기를 하면서 하방 압력이 좀 더 세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최근에 또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서 신규 바이어들의 수요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1995년 이후에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주택 시장이 어떻게 갈까 좀 궁금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락세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연준이 지금 고금리를 예상보다 더 길게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주식시장이 이제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이제 연준이 보는 세상이 있고 그 연준이 보는 세상의 기준은 아주 후행 중에서도 후행 지표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더 오랫동안 지속을 할 거다라는 게 예상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 공급 시장이 지금 재고량이 계속 늘고 있고 또 지금 현재도 계속 높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계속 쌓이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특히 이제 신규 뭐 신혼부부라든지 뭐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1년 만에 바뀐 시장 상황에 적응을 지금 못하고 있죠. 이게 갑자기 금리가 2배로 뛰고 또 경기 침체가 막 얘기가 나오면서 이 사람들의 지금 수요 감소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공급까지 합쳐지면은 하락세가 당분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국내 부동산 거래량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되면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거든요. 나머지야 이제 좀 부차적인 요소들이고 이 부차적인 요인들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될수록 이 심리가 당연히 위축이 되겠죠. 근데 이게 위축이 되는 게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이제 심리가 돌아서게 되고 그때는 이제 금리 인하나 경기 부양책이 나와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뭐 정부가 나서서 부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도 그때는 좀 이미 늦은 거죠. 예를 들면 불이 이제 꺼지기 전에는 장작이나 이런 거를 좀 공급을 하면 그래도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데 불이 한번 꺼지게 되면 이거는 다시 켜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뭐 물까지 묻어 있고 이러면 더 불 붙이기가 힘들겠죠. 그러면은 예전에도 이런 일이 반복돼 왔고 특히 이제 저번 하락장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2008년, 9년부터 이제 14년, 5년까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로 금리 뭐 그다음에 각종 경기 부양책, 정책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심리가 돌아서는데 이제 몇 년이 걸렸거든요. 그때 왜 뭐 빚내서 집 사라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집을 사라고 밀어줬었는데 그때 이제 심리가 한번 돌아서다 보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동산은 원래 떨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심리가 한번 바뀌게 되면 그거를 되돌리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특히 주식이나 뭐 크립토나 이런 것처럼 사이클이 짧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사이클이 돌아서게 되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턴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랑 크게 다를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뭐 구조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에 근본적인 거는 이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위축이 되고 그게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
좀 계속해서 하락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은 이 주택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